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0페이지 원과 부채꼴을 보겠습니다. 우선 원과 부채꼴의 뜻입니다. 정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과 부채꼴은 무엇인가를 정의 혹은 뜻이라고 합니다. 원은요, 평면 위에 한 점, O입니다. 0이 아니고 O예요. O, 알파벳이고요. O입니다.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첫 번째, 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중심을 잡고요, 선을 딱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슉 돌리죠. 그러면 원이 완성되는데, 이 선의 길이가 바로 일정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쭉 연결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을 한 점으로부터, 이거를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 이렇게 부릅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일정한 거리에 있다.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이제 반지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원이라고 한다. 그죠? 옆에서 보시면 중심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빼곡하게 연결하면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점 O를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O라는 것은요, 우리 오리진, 그렇죠? 오리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얘는 기원 혹은 발생 이런 뜻인데요. 기원에서, 그죠? 그래서 중심, 여기서부터 원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지름은요, 바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까지 이은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중심과 임의의 한 점, 어떤 점이도 상관없습니다.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여기서 보시면 중심이 있고 여기서 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이용해도 반지름은 다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실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호입니다. 호라는 것은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잡아볼까요? 여기 그림처럼 A, B 두 점을 잡으면 원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부분을 각각 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들은 양 끝점이 AB이기 때문에 호 AB라고 나타내고요. 표현을 잘 보세요. 표현을 이렇게 위에다가 호의 모양처럼 곡선 위에 보시면 이 AB 이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호는 이렇게 쓰고 끝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아까 우리가 두 부분이라고 했는데 보충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은 쪽의 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짧은 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긴 쪽을 나타낼 때는 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게 쓰죠. 그 호 위에 임의의 점을 P를 잡아서 호 APB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호 AB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짧은 부분이 호 AB가 될 것이고요. 이 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호 AB는 짧은 꼴 나타내기 때문에 임의의 점 P 혹은 임의의 점 X 이렇게 잡아가지고 AXB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호 AP, B로 나타내는 방법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것을 호라고 한다. 호 AB라고. 현은 보겠습니다. 현은 우리 아까 두 점 AB를 잡았을 때 이거를 이제 선분으로 그으면 현 AB고요. 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분 AB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살피면요. 바로 이 호와 AB를 잡았으면 이거를 직선 선분으로 쭉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얘가 현이다.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AB를 이렇게 잡아주면 현이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호가 된다. 다시요. 이렇게 잡아주면 호가 된다. 되겠죠. 됐죠? 그리고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바로 중심을 지나게 되는 지름이 이렇게 가장 긴 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고, 지름은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 별표. 원에서 선분을 긋는다고 쳤을 때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원에서 선분을 그을 때 가장 긴 선분이 뭐가 된다고요? 지름입니다. 지름. 그래서 가장 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 이거를 지름 이렇게 부릅니다. 할선은 뭐냐? 할선은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 나옵니다. 쭉 지나가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할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선.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면 직선을 할선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현이 되고요. 두 점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을 만들면 얘가 바로 할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과 할선의 차이는 직선이냐 선분이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현은 딱 여기서 끝납니다. 양쪽에서 AB에서. 할선 같은 경우는 쭉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할선에서 중요한 것은 직선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 직선을 할선이라고 한다. 할선은 얘는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뜻만 이해. 원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뜻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잘 나오지 않고요. 정의 같은 거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원의 명칭 같은 경우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으로 당연히 원에서 전제되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골 보겠습니다. 활골은 현과 호가 이루어진 도형이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호가 생기고요, 이 현이 생기죠. 이 전체를 합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활골. 그래서 활골은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을 잡을 때, 뭐, 바로, 호와 현이 동시에 생기는데, 이 호와 현이, 동시에 생기는데, 이걸 연결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활골, 이렇게 부릅니다. 활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게 활대, 그 다음에 이게 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활골이 되고요. 부채꼴은 뭐냐? 부채꼴은 이제 호가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반지름이 낍니다. 그래서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게 이제 이렇게 호가 생기겠죠. 이 안끝첩을 또 반지름하고도 또 연결합니다. 그럼 바로 부채 같은 모양의 부채꼴이 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두 점 잡고요. 두 점에서 호하고 그 양끝점에 반지름 두 개를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 부채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채꼴. 부채꼴에서는 이제 원의 중심까지 해서 중심각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한다. 이 중심각이 나중에 부채꼴의 넓이나 부채꼴의 그 둘레를 구할 때 이 중심각이 크게 쓰이므로 이 중심각이 뭔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각 AOB 혹은 각 BOA를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그죠? 호 AB에 대한 중심각, 그 다음에 부채꼴 AOB의 중심각,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라고 표현한다. 뭐 명칭은 어렵지 않죠. 호와 반지름 두 개로 만들어진다. 별표 쳐놓고요. 밑에 게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이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반원입니다. 반원. 즉 원을 이렇게 그린다면 사실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호, 활골,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돼서 서로 활골과 부채꼴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딱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요.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반원은 이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 자체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활골이자 바로 뭐가 된다? 부채꼴이 된다. 그러면 이때의 중심각은 얼마냐? 중심각은 반원이죠. 우리 반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고요. 직선이야, 직선. 직선이기 때문에 몇 도다? 바로 180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될 게 반원은 부채꼴인 동시에 활골이다. 부채꼴인 동시에 활골인 경우가 존재하고 이때는 바로 반지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였을 때 반지름 일직선으로 놓였다. 그럼 뭐야?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날 때다. 그래서 반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피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원이 있으면 피자는 반원 자르고 8조각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먹으면 이 정도 먹게 됩니다. 똑같은 걸 2개 먹으면 2배를 먹게 되겠죠. 똑같은 걸 3개 먹으면 3개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에서의 호와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피자에서 보는 것 같이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이 하나면 하나, 점이 2면 2개다 라고 해서 우선 하나일 때는 각각의 하나일 때와 길이가 같습니다.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다, 이렇게 같다,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2개일 때는 뭐하냐? 2개일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딱 붙습니다. 그러면 딱 합쳐져요.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여기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심각이 이렇게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와서 붙여주는 건 똑같은 걸 또 붙여주니까 몇 개가 된다? 바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수치를 쓰면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3cm다. 그럼 여기는 3cm 하기 때문에 몇 개가 된다? 6cm. 그래서 여기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이것도 호의 길이도 2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같이 호의 길이 중심각이 3배면 여기도 3cm, 3cm, 이 3cm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총 몇 cm? 9cm가 되고요. 호의 길이가 몇 배다? 호의 길이는 3배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이거죠. 2배가 되면 2배가 된다.
3배가 되면 3배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렇게 이 피자 조각이 겹치죠. 이렇게 모양이 딱 겹치게 되기 때문에 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이 말이 중심각이 같으면 이 호의 길이가 같고 넓이도 같습니다. 넓이도 같다. 그리고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는 하나일 때는 똑같고 두 개가 되면 2배가 됩니다.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중심각이 A라고 놓으면 호의 길이 3cm 잡고요. 넓이 3제곱cm 잡게요.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 단위는 생략. 그럼 3배가 되면 3배, 3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2배, 2배, 3배, 3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근데 현의 길이에서는 중심각과 현의 길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 똑같냐? 아닙니다. 이 그림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좀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우선 이렇게 지우면요. 이렇게 지우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기 색칠 할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중심각이 같으면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OAB하고 삼각형 OCB는 합동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합동이기 때문에 현 AB하고 현 BC가 같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같다 라는 결론을 낳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크기 중심각에 대해서는 현의 길이가 같다. 그 이유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는 같다.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반지름으로 갔고요. 얘는 공통이네요. OB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끼인각이 같기 때문에 SA 합동을 같기 때문에 같다. 하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다고 해서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좀 색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중심각이 하나인데요. 근데 길이는 이거죠. 근데 중심각이 2개가 되니까, 중심각이 이렇게 2개가 되니까, 현의 길이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2배가 되나요? 그때 이제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우리 삼각형에서, 삼각형 빼올게요. A, B, C인데, 삼각형의 원리에서, 뭐가 있었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긴 변은 AC입니다. AC는 두 변 AB하고 BC하고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 작다. 근데 AB하고 여기서 BC는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EA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AB하고 BC가 같기 때문에 두 개의 AB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M. 그래서 얘 둘이 이렇게 같습니다. 근데 얘가 더 작아져. 따라서 2배가 됐지만 얘는 더 짧아진다. 각이 커질수록 짧아진다. 무슨 말이냐?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은 각이 커질수록 2배보다 2배나 3배, 4배 배한 것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두 개로 연결했더니 더 작아진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것은 크기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현이 여기가 3cm면 똑같은 각일 때 여기 3cm지만 얘는 6cm보다 뭐한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는 길이와 넓이 모두 정비례한다. 이거는 피자 보면 됩니다. 피자. 됐습니까? 피자. 그 다음에 이제 현의 길이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원에서 똑같은 각도 한 다음에 잘라봅니다. 똑같은 각도일 때는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얘가 2배 됐을 때 연결하니까 얘들보다는 2배 한 것보다는 짧아지네 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죠.